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 장은 어쨌든 약보합인 상태로다가 마감을 했네요. 약보합인 상태로다가 마감을 했고, 약보합인 상태로 마감을 했을 때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세가 기차익 차익 더 많이 들어와서 특히나 기관 매수세가 계속 있는데, 일단 기관 매수세가 있는데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마 오늘도 약보합권인데 대차가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대차가 또 오늘도 감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계속 약간씩 뭐 내렸다 올렸다는 할 수 있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대차가 감소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 번쯤은 이제 제가 그 대차 확인하고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개인적으로다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장 끝날 때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미니 S&P 선물이랑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있는 상태고 이제 미장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조금은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1130원대는 어쨌든 유지해주고 있어서 1140원대까지는 다시 가지 않으면 우리 증시가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결정된 문제인데 혹시라도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거나 근데 거의 이제 90% 이상은 금리 인상 안 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뭐 결정이 나서 혹시라도 그게 이제 아니라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급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달러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1140원대까지 막 이렇게 가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대차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하방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달러가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항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일단은 여기서 플러스 쪽으로다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좀 많다. 뭐 반대로 내일 또 이거를 매도하면서 이제 다시 달러 선물 매수하면서 이거를 팔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금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금값이 안 오르더니 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1247원인데 금값이 지금 현재로는 125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을 볼 때는 요즘에 이제 개별 증세로 증시로다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개별 장세로다가 막 움직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웬만하면 같이 따라 들어가시진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아마도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오늘 뭐 이거 올라갔다 저거 올라갔다 뭐 대북주 좀 올라갔다가 무슨 뭐 바이오 올라갔다가 수소차 올라갔다가 뭐 정치 테마주 올라갔다가 이제 아마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지수가 상승하기 전에 항상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봐왔던 바로는 지수가 상승하기 전에 정말 이제 우량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것들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서 잡았으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는 시황이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면은 시황 내려가면 걔네들은 더 많이 내려가니까 이제 잠깐 테마로 올라갔던 거는 뭐 스캘핑이나 단타로다가 많이 진입을 하시고요. 이게 스윙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테마는 계속 돌고 도는데 오늘 같은 날은 특정 테마 없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갔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 마이너스인 종목을 잡으려고 오늘 많이 노력했고요. 일단은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외국 증시에 비해서 사실 우리도 여기 깼어야 되거든요. 깼어야 되는데 안 깨고 여기를 버티고 있다라는 거. 2050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2046이에요. 2046인데 요 라인을 갖다가 아직은 지키고 있고 미 증시가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금방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온다거나 미 연준에서 금리를 갖다가 뭐 동결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여기를 조금씩 이제 뚫어 올라간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도 조금씩 뚫어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대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원달러 환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어쨌든 지금 빠지고 뭐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는 사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또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의 위쪽에서 샀다고 봐야죠. 위쪽에서 사놓고선 다 물려 있는데 여기서는 또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는 또 매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외국인이랑 기관이 플러스로다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또 여기서 내려가면 개인들은 또 사요. 신기하죠. 내려가는데 왜 사는지. 그러니까 내려가도 어떤 걸 사는지가 중요한데 내려가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많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매수 매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막상 보면은 뭐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없습니다. 일단 매도한 종목으로는 칠판 보시면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이랑 전량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SCI 평가 정보 이거는 저 손절한 겁니다. 상한가에 손절을 한 거고 일부 손절을 한 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좀 더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일부 해놓은 겁니다. 일부 매도를 해놓은 거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익을 조금씩 실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권에 계속 있고 수익 실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후성, 사마콘덴서. 일단은 뭐 후성이랑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주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 대표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매수를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지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로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삼성전자 조금씩 사모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최대한 낮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근에서 조금씩 사모으면서 이 비중은 이미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매도를 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도를 안 했구나. 삼성전기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놔서 사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 날은 이제 그걸 잡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10만원 아래서 한 번쯤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이것도 안 잡혀서 그냥 마른 거고. 그러니까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 오면 사고 더 떨어지면 또 기다렸다가 또 사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내려가는데 따라가듯이 매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수익 실현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은 위에 있는 종목 매도해서 아래 있는 종목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플러스로 와요. 그럼 또 그때는 반대로다가 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모콘덴서 후성 또 여기 매도한 다음에 다시 뭐 급등주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들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물려 있어 갖고 시간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동성제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제약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오늘 막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당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개파락해서 올라올 때는요. 그냥 그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날 올라왔던 거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반납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요. 그리고 한참으로 횡보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물려있는 거 거기서 손절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되는 거 갖고 손절해갖고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 사이에 그걸 갖고 그거를 팔아서 다른 거 들어가서 또 손해보는 것보단 그냥 놔두고 시간 놔두시고 좀 있다가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잡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 계속 다른 걸로 수익을 실현을 하다 보면 그 하락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면 그때 그거를 손절을 지금 오늘 제가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 일부 손절을 했듯이 손절을 해놓으면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내려가도 그 돈을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쳤을 때 매도를 제가 보면 손절을 상한가 치거나 아니면 뭐 한 20% 막 이렇게
20% 올라오거나 이럴 때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였다가도 그냥 그 돈을 그냥 묶어놨다가 올라왔을 때 그 아래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걔는 내려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다가 아래서 내려갈 때 진짜 저점에서 매도해갖고 다른 걸 사갖고 그만큼 올라갈 걸 찾는다? 그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냥 놔뒀다가 더 빠지면 더 빠지는가 보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 다른 걸로다가 승률로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 또 수익이 난 부분. 뭐 예를 들면 평화홀딩스, LB세미콘, 한국전력 이런 걸로 수익 났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선 뭐 오늘 동성제약 빠진 거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돼 있지만 얘를 어쨌든 마이너스지만 저는 상한가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더 왔는데 또 올라가면 더 팔면 되는 거고 더 팔면 그러다가 이제 수익권에 오면 수익 실현도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밑에서 손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져서 본전 이상은 찾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덜어놨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거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계속 주식을 할 거고 여러분도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 물리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려가지고 정말 뭐 저 선물도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다가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뭐 퍼센트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량주라든지 지수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담아놓고선 이제 한 번에 담지만 않는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수익 날 거 매일매일 찾아서 수익 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수익이 돼 있어요. 장 내려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그냥 나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인데 나는 그거보다 마이너스가 덜한 거죠. 마이너스가 덜한 것만 해도 나중에 올라올 때 보면 반대로 지수 올라가는 거보다 내가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지수는 항상 내려가고 지수는 항상 올라가는데 생각을 할 때 나는 지수보다 덜 손해를 보고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겠다. 뭐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주식하면서 나쁘진 않은 생각 같습니다. 일단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수는 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연저점 테스트하러 한 번 더는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올 때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달에는 그냥 횡보하거나 뭐 아니면 약간 내리거나 뭐 그 정도에서 마감을 할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걸로 한 번쯤은 크게 한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서는 뭐 2월 달, 3월 달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수급의 흐름상도 현재는 어쨌든 기관이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 상황이고 이게 방어를 해준다기보다는 얘네들도 대차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대차 상환 때문에라도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상환할 만큼은 상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근데 상환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얘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면서 여기서 횡보를 시키면 시간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올리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끝나고 나면은 대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아마 이거 올리는 시간쯤 되면은 그 대차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대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선 뭐 오늘 같은 경우 달러 같은 경우 달러라네.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50달러가 깨지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깨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쳐준다고 하면 이제 장 흐름상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은 상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이 확정됐다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뭐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나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은 수익 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